엠프제가 갖고 있는 철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엠프제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밀어낸 경험이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영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메일을 보내주고 있으신데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조만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엠프제를 사랑하는 다양한 어떤 그 고민에 찬 메일들을 읽으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엠프제가 갖고 있는 철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엠프제에게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이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엠프제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걸 혹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밀어낸 경험이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엠프제에게 철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먼저 다가가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엠프제는 상대방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 안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엠프제에게 철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엠프제의 따뜻한 모습에 영향을 받던 이들이 와, 정말 이 엠프제와 내가 정말 많은 걸 함께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엠프제에게 다가가게 되지만 다가가면 다가가게 될수록 그만큼 멀어지는 엠프제를 혹시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요, 엠프제에게는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있는 관계의 효율성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엠프제는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다양한 방면으로의 파악을 순식간에 끝내고 여러분들과의 어느 정도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깊이로 대화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관계 초기에 계산을 해버리는 게 엠프제인 것 같아요. 적게는 1시간, 많아봤자 2번에서 3번 정도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제법 상세하게 담겨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여러 폴더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파일에 담아두는 폴더명은 대강 이렇습니다. 이 1번에서 7번까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 이 폴더에 담기게 되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상식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 눈치가 없고 지나치게 꼰대거나 말을 막 하거나 엠프제를 대놓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폴더에 담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엠프제 입장에서는 거의 이들을 상종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1번 폴더에 머물러 있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엠프제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대화의 과정 중에 가벼운 대화는 활발하게 이어지는데, 즐겁게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거나 가벼운 대화로 다시 넘어가고 싶은 그런 흐름을 감지하게 된다면 엠프제는 그 사람을 2번, 가벼운 대화까지 가능한 이들, 이 그룹에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만남 초기라 어색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엠프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엠프제들은 상대방을 딱 한 번 보고 한 번의 대화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낸다던가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에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 폴더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룹에 속한 이들은 3번 정도로는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엠프제가 자기 시간을 이들과 그렇게 많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2번에서 3번 정도에 머물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3번 돌봐줘야 되는 대상은 함께 속한 회사의 후임 혹은 동아리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조금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 공동체에 막 적응을 시작한 뉴페이스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엠프제가 철저하게 어떤 그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돌봐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깊은 교류라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이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이 3번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엠프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4번. 엠프제의 기준에 성장이 기대되는 사람들이 이 폴더에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치어리더의 역할이 몸에 배어있는 엠프제가 유심히 지켜보며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 혹은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3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4번 유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함께 동선이 겹친다면 이 4번 유형의 사람들과도 엠프제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배울 점이 많은 존경스러운 사람들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은 엠프제의 기준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분명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사회적으로 꼭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그 분야와 맞춰서 무언가 해나가려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엠프제는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엠프제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본받고 싶어 해요. 종종 그들과 시간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의 강점을 배우는 이 시간을 엠프제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할 거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엠프제의 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엠프제에게 벽을 느끼는 이유는 6번 가치관 공유가 가능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엠프제들은 분명한 자기 삶의 가치관과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언제나 갈망하는 것이 엠프제입니다. 혹시 엠프제와 가치관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관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다면 아마 6번 폴더에는 들어가실 수 없을 거예요. 가치관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대상이어야 6번 폴더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6번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만 7번 내 마음에 들어온 호감이 가는 이성, 이 그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엠프제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나요? 2번부터 5번까지의 관계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느 정도 깊게 맺어가는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엠프제에게 너 친구 많잖아 라는 말을 하면 난 친구가 별로 없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정말 6번 가치관 공유가 가능한 사람은 정말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들의 무리에서 은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유형인 것 같아요. 가치관을 공유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한 것 같거든요. 사람을 깊게 사귀는 기준이 정말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때론 이런 제가 정말 많이 답답하고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폭을 넓히려고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치관을 나눌 수 없는 대화에서는 제가 정말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엠프제의 벽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를 뿐인 거거든요. 절대 엠프제가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낮잡아보거나 절대 그러는 유형들이 아니에요.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과 그 개성을 존중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엠프제의 벽을 허물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멧돼지가 돼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4번 성장이 기대되는 그룹에 분류되어 있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저의 이 벽을 허물고 멧돼지처럼 돌진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왜 벽 세워? 이러면서 저한테 처음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들켰다 싶었는데 아 그냥 나는 이 정도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밀어내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런데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너와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내가 지금 완전히 다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냥 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고 너와 이런 것들을 많이 교류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무려 2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정말 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이 사람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엠프제와 친해지고 싶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 의사를 전달하고 나한테 벽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 난 너와 정말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가까워지기에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그것을 맞춰보겠다. 이런 지혜로운 무례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엠프제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벽을 만나게 되셨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 단어의 이 선택을 정말 잘 하셔서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잘 전달을 하신다면 엠프제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엠프제와 친해지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조만간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라이브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